토마스 만의 마의 산 영화 마의 산 1982년 앤드 노용헌. 스위스의 한 폐결핵 요양소를 무대로 하여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내적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서구의 정신 상황과 시대의 문제를 풍부한 성찰과 반어로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연금술적, 신화적 요소 등을 도입한 상징적이고 정교한 구성으로 20세기 소설 양식의 발전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발표되자마자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의학계의 비난과 소설 이론상의 이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영화 더 큐어와 러시아의 영화 엔지니어링 레드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여행을 떠나 이틀만 지나면 사람은 삶에 아직 굳건히 뿌리를 박지 않은 젊은이가 특히 그렇듯이 의무, 이해관계, 근심과 희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즉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것도 역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어쩌면 자신이 꿈꾸었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멀어지게 된다. 여행자와 고향 사이에서 돌고 날면서 굴러가는 공간은 보통 시간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 공간도 시시각각 시간과 마찬가지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의미에선 시간을 훨씬 능가하는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 공간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망각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간은 인간을 여러 관계로부터 해방시켜주며 인간을 자유로운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옮겨놓으면서 그러한 망각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공간은 고루한 사람이나 속물조차도 잠깐 사이에 방랑자와 같은 인간으로 바꾸어 버린다. 사람들은 시간을 망각의 강이라고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의 공기도 그러한 종류의 음료수이다. 그리고 그 효력은 시간만큼 철저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의 효력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 P14-15. 아, 그래, 너는 벌써 집으로 다시 돌아갈 궁리를 하는 모양이구나. 기호아힘이 대답했다. 좀 기다려봐. 너는 이제 막 도착했잖아. 물론 여기 산 위에 우리들에게 3주란 아무것도 아닌 셈이야. 하지만 이곳에 찾아와서 3주간만 머물겠다는 너에게는 꽤 긴 시간이겠지? 무엇보다 먼저 이곳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 이제 알게 될 거야. 우리들에게 별난 것은 기후뿐만이 아니야. 넌 이곳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거야. 주의해서 지켜보라고. 그리고 너는 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야. 3주 후에 집으로 간다는 말은 저 아래 세상의 생각이야. 물론 나는 얼굴이 검게 탔어. 하지만 이것은 주로 눈에 그을려서이고 베렌스가 늘 말하듯 별로 대수로운 일은 아니야. 지난번에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베렌스는 앞으로 반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말했어. 앞으로 반년이라고? 너 돌았어. 한스 카스토르프가 소리쳤다. P20-21.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넌 아무래도 믿지 않겠지만 말이야. 3주란 이들에겐 하루와 같은 거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는 덧붙였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개념도 변해버려. P21. 죽음에는 경건하고 명상적이며 슬프도록 아름다운 속성, 즉 종교적 속성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혀 다른 이와는 반대되는 속성, 즉 지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속성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답지도 명상적이지도 경건하지도 않으며 단지 슬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다. 엄숙하고 종교적인 속성은 시신을 관대 위에 화려하게 안치해 둔 것에서도 표현되었고 꽃의 화려함에서 또 하늘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려나무 가지에서도 표현되었다. 더 나아가 가장 분명하게는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서 관의 머리맡에 노이 토르발센에 축복하는 그리스도상에서 표현되었고 또 이럴 때 역시 종교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리스도상 좌우에 세워진 촛대에서도 표현되었다. 이런 모든 물품은 할아버지가 이제 영원히 본연의 진짜 모습으로 되돌아갔음을 보다 자세하고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비록 어린 한스 카스토르프가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런 물품들은 모조리, 특히 많은 양의 꽃다발, 이들 중에 특히 많았던 만양옥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와 냉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즉, 죽음이 지니고 있는 속성 중에 다른 속성인 아름답지도 않고 사실 슬프지도 않으며 오히려 거의 상스럽다고까지 할 수 있는 저급하게 육체적인 속성을 미화해 그것을 잊게 하거나 또는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P58-59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자신의 개인적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사는 시대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보편적이고 비개인적인 토대를 절대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해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량한 한스 카스토르프가 실제로 그랬듯 그러한 토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정신적 건강이 이로 인해 막연히 침해받는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표와 목적, 희망과 전망이 눈앞에 떠다니고 있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행동으로 몰고 가겠다는 원동력을 얻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주의의 비개인적인 것, 즉 시대 그 자체가 외견상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희망이나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또 시대가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 전망도 없으며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남몰래 인식시켜주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의 시대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질문 즉 우리의 모든 노력과 활동이 지닌 개인적인 의미 이상의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허한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그러한 사태로 인한 모종의 마비 작용을 보다 솔직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비 작용은 개인의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으로부터 곧장 육체적이고 유기체적인 부분으로 파급될지 모른다.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시대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데도 현재 주어진 정도를 넘어서는 중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지니려면 흔히 볼 수 없는 영웅적 속성의 정신적 고독과 자주성이나 식을 줄 모르는 활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스 카스토르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 정말 존경할 만한 의미에서이지만 그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었다. P67-68 시간에는 결코 사실지라는 것이 없어. 시간이란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거야.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P131 어느 하루가 똑같은 나날의 연속이라면 그 모든 나날도 하루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매일이 완전히 똑같은 나날의 연속이라면 아무리 긴 일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짧은 것으로 느껴지고 부지불식간에 흘러가 버린 것처럼 될 것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시간 감각이 잠들어 버리는 것 혹은 적어도 희미해지는 것이다. 청춘 시절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 후의 세월은 점점 더 빨리 지나가고 속절없이 흘러간다면 이런 현상도 역시 익숙해지는 것에 기인함이 틀림없다. P203 물론 시간 감각의 쇄신은 여행이라는 막간극이 끝난 후에도 효력이 남아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더욱 새롭게 효력을 발휘한다. 기분 전환을 한 후 집에서 보내는 며칠간은 역시 다시 새로워지고 폭넓고 발랄해지는 것을 체험한다. 하지만 이런 효력은 며칠뿐이다. 일상의 규칙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일상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P204 34호실이군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특유의 꽥꽥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틀림없군요. 대기 감기에 걸렸다면서요. 이 말을 그녀는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맨 마지막에는 독일어로 말했다. 어느 나라 말로 해야 하나요? 독일어로 해야겠지요. 아, 젊은 침샘의 손님이지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수술실에 가봐야 해요. 클로로포름으로 마취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콩 샐러드를 먹은 환자예요. 정말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댁은 여기에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지요. P321 감기라고요. 고문관이 대답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당신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어요. 카스토르프 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한, 당신의 뇌에는 상당히 많은 주름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는 이곳 공기는 병을 낫게 하는데 좋아요.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이곳 공기는 병에 걸리게 하는 데에도 좋단 말입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공기가 우선 병을 촉진시키고 몸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잠재하고 있는 병을 폭발하게 합니다. 그렇게 폭발된 것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따르기 마련인 자연스러운 잔혹성이 독일 사회 내에서 특수한 현상이라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잔혹성을 비난하는 것은 꽤나 감상적으로 들립니다. 당신도 고향 독일에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우습게 느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비난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난은 모름지기 인생의 기피자에게 가하는 것이 정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잔혹성을 비난한다면 어떤 소외에 관해 증언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소외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삶이 잔혹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삶으로부터 자신이 태어난 삶의 형태로부터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엔지니어 양반, 삶에서 사라져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야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지요. 여기서는 매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젊은 사람은 더욱이 이곳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의 젊은이들 뿐입니다. 늦어도 반년만 지나면 시시덕거리며 아양 떠는 것과 체온 외에는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1년만 지나면 다른 생각은 전혀 품을 수 없게 되고 다른 생각은 모두 잔혹하다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류나 무지라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실화를 좋아하니 내가 당신의 희망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곳에 11개월 체류했던 어떤 남자 이야기로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지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었는데 당신보다 약간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꽤 많았을지도 모르지요. 의사는 그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시험 삼아 퇴원하게 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요. 그의 경우는 당신처럼 외삼촌들의 품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의 품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하루 종일 체온계를 입에 물고 누워있을 뿐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들은 모른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살아보아야 해요. 이 아래에서는 기본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올라가도록 해라. 우리로서는 너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한번 살아본 사람은 이곳을 고향지라 부른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아내에게서도 완전히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본 개념 B 결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 잘난 고향에서 뜻이 맞는 기본 개념 끈 지닌 여성 동지를 찾아 다시는 아래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P385-387. 들어주십시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엔지니어 양반, 아무쪼록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죽음을 관찰하는 강하고 고귀한 방식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이기도 한 유일한 방식은 말하자면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자 그 부속물, 삶의 성스러운 조건으로 파악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고귀하고 합리적이고 종교적인 것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삶과 떼어놓고 삶과 대립시키며 심지어 구역질락에도 삶을 천하게 하고 죽음을 높이려는 관찰 방식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석관을 삶과 생식의 상징뿐 아니라 심지어 외설적인 상징으로 장식했습니다. 고대인의 신앙심에서 성스러운 것이란 종종 외설적인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을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요람으로서 갱신의 모태로서 존경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삶과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죽음은 유령이자 추한 얼굴 그리고 더 한층 고약한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한 힘으로서의 죽음은 극히 방종한 힘이며 그 힘의 사악한 매력이 아주 큰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 공감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비참한 각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P389-390 나라가 다르면 풍습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여행객이 여행지의 민족이 지닌 풍습이나 가치 기준을 비웃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교양 없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어떤 민족에게든 다른 민족을 능가하는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 법이다. P398 당신은 정신분석에 대해 부정적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대이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찬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에 해당됩니다. 엔지니어 양반. 그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정신분석은 계몽과 문명의 수단으로서는 좋습니다. 우매한 확신을 뒤흔들고 자연스러운 편견을 해소하고 권위를 전복시킨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방시키고 순화하고 인간화하고 노예가 자유를 얻도록 해줄 때는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행동을 방해하고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어 생명의 근원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아주 나쁩니다. 정신분석은 아주 역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에 속하고 있어서 마치 죽음처럼 역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덤과 그것의 추잡한 해부와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P433 러시아인이 4시간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서구인이 1시간지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요? 이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무관심은 이들 나라의 땅덩어리가 야만의 상태로 광활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많은 곳에서는 시간도 많은 법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간이 많아서 기다릴 수 있는 민족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그럴 수가 없지요. 섬세하게 나뉜 우리의 고상한 대륙에 공간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P472-473 정신분석의 어떤 점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당신은 물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석이 교화와 해방, 진보를 지향하는 한 말입니다. 분석이 무덤의 추악한 썩은 냄새를 동반할 때는 좋지 않습니다. 육체에 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해방과 아름다움, 관능의 자유, 행복과 쾌락을 추구할 때 육체는 존중되고 옹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둔중함과 나태의 원칙이 되어 광명으로 가는 움직임을 방해할 때 육체는 멸시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병과 죽음을 대변할 때 육체의 특수한 정신이 전도의 정신이면서 또 부패와 욕정과 치욕의 정신일 때 그럴 때 육체는 경멸받아야 합니다. P488-489 눈이 멈추었고 하늘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회청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주위의 풍경은 푸르게 물들었다. 그러다가 날씨가 활짝 개었다. 그야말로 혹한의 청명한 날씨. 11월 중순에 맑고 화사한 안정된 겨울 날씨였다. 그리고 발코니의 아치 뒤편으로 보이는 전경, 눈으로 화장을 한 숲 눈으로 부드럽게 채워진 협곡, 푸르게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희고 밝게 비치는 골짜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특히 밤이 되어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모습을 드러내면 세상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 너무도 아름다웠다. 온 하늘 가득 별들이 수정처럼 가물거리고 다이아몬드처럼 깜박거렸다. 눈에 보이는 숲은 모두 흑백의 대조가 선명했다. 달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은 어두워 보였지만 온 하늘 가득 수놓은 듯 반짝거리고 있었다. 실물보다 더 진짜 같고 의미심장해 보이는 선명하고 정확하며 짙은 그림자는 휘황하게 빛을 뿜는 눈밭 위의 집들, 나무들과 전신주들을 뒤덮고 있었다. 해가 지고 2-3시간이 지나면 날씨는 영하 7-8도의 강추위가 되었다. 세상은 얼음처럼 찬 순수함에 매료된 것 같았으며 세상 본래의 더러움은 환상적인 죽음의 마법이라는 꿈속에 덮이고 얼어붙은 것 같았다. P45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생명은 시작된 순간부터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자극을 느낀다는 의미의 의식은 생명 발생에 가장 낮고 발달이 안 된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눈뜨고 있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의식 현상의 최초 발현을 생명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인 역사의 어떤 시점에 결부시켜 신경계통의 출현을 의식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최하등 동물은 신경계통이 없다. 하물며 대뇌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는 없었다. 스위스의 한 폐결핵 요양소로 눈이 멈추었고 하늘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회청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자 주위의 풍경은 푸르게 물들었다. 그러다가 날씨가 활짝 개었다. 그야말로 혹한의 청명한 날씨. 11월 중순에 맑고 화사한 안정된 겨울 날씨였다. 그리고 발코니의 아치 뒤편으로 보이는 전경, 눈으로 화장을 한 숲 눈으로 부드럽게 채워진 협곡, 푸르게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희고 밝게 비치는 골짜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특히 밤이 되어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모습을 드러내면 세상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 너무도 아름다웠다. 온 하늘 가득 별들이 수정처럼 가물거리고 다이아몬드처럼 깜박거렸다. 눈에 보이는 숲은 모두 흑백의 대조가 선명했다. 달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은 어두워 보였지만 온 하늘 가득 수놓은 듯 반짝거리고 있었다. 실물보다 더 진짜 같고 의미심장해 보이는 선명하고 정확하며 짙은 그림자는 휘황하게 빛을 뿜는 눈밭 위의 집들, 나무들과 전신주들을 뒤덮고 있었다. 해가 지고 2~3시간이 지나면 날씨는 영하 7~8도의 강추위가 되었다. 세상은 얼음처럼 찬 순수함에 매료된 것 같았으며 세상 본래의 더러움은 환상적인 죽음의 마법이라는 꿈속에 덮이고 얼어붙은 것 같았다. P45.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생명은 시작된 순간부터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자극을 느낀다는 의미의 의식은 생명 발생에 가장 낮고 발달이 안 된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눈뜨고 있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의식 현상의 최초 발현을 생명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인 역사의 어떤 시점에 결부시켜 신경계통의 출현을 의식의 선행 조건으로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최하등 동물은 신경계통이 없다. 하물며 대뇌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는 없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을 형성하는 자극 감성의 특수한 기관, 가령 신경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도 마비시킬 수 있었다. 식물계와 동물계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물질의 감성 능력을 잠시 제거할 수 있으며 난자와 정충은 클로로포름, 포수, 클로랄, 모르핀 등으로 마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명 자체의 의식이란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능은 더욱 강해짐에 따라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에 대항하여 자신을 낳은 이 생명 현상을 규명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생명이 자신을 인식하려 하는 희망에 찬 노력이면서도 덧없는 노력이고 자연의 자기 발굴을 위한 노력이지만 결국은 헛된 노력이었다. 자연이란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생명이라는 것 역시 결국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P51-52. 생명이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과 정신, 양자의 중간물로서 마치 폭포수 위에 걸린 무지개나 불길처럼 물질에 의해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었다. 생명이란 비록 물질은 아니지만 쾌감과 혐오감이 들 정도로 관능적이고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진 물질의 뻔뻔스러움이며 존재의 음탕한 형식이었다. P54. 유기체가 무기적 화합물에서 생기는 것처럼 물질이 생겨나게 하는 비물질 화합물, 즉 비물질이 화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원자는 물질의 원생류와 단축류라는 성질로 보아 물질적이면서 아직 물질이 아니기도 했다. 그러나 작다고조차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보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데 작다고조차 할 수 없는 D란 이미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원자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극도로 불길한 것임이 입증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최후까지 분해하고 쪼개어 나누는 순간 갑자기 천문학적 우주가 눈앞에 전개되기 때문이다. P67. 자네들이 입은 제복은 단정하고 말쑥하며 또 컬러가 빳빳하지. 그것 때문에 자네들이 예에 바르게 보이는 거야?